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와 오늘도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마인드 스케치 일부 마인드 테라피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 또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합니다. 인천의 마인드팀 마랩과 함께하죠. 이정민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네. 시장에 가니까 김장 준비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두 분 김장하셨나요? 저는 아직 못했거든요. 네, 12월 초에 하려고 좀 계획 중이에요. 네. 좀 늦게 하시네요. 네, 저는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김장 나눔 봉사를 다녀왔는데요. 집에서는 친정엄마가 김장하실 때 조금 도와드리는 게 전부였는데 그렇게 몇백 포기씩 하는 김장은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네. 네. 10포기 하는 것도 힘든데 네. 몇백 포기 너무 맞아요. 힘드셨겠어요. 저도 절여가지고 산처럼 쌓여있는 배추를 보니까 저거 언제 다 해? 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네, 그래도 100명 정도의 사람이 함께 달려들어가지고 하니까 반나절 만에 끝나더라고요. 네, 사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한 번 느꼈고요. 또 내가 담근 김치를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좋은 일 하고 오셨네요. 네. 날씨가 춥지만 추워질수록 주변의 이웃을 생각하고 돌보는 손길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인드 스케치 청취자분들도 주변의 이웃을 생각하시는 따뜻한 마음을 많이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 사연 읽고 시작할게요. 저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교사입니다. 올해 초 옆반에 30대 중반 미혼 남자 선생님이 오셨는데 싹싹하고 꾸준히 해도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에 한 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선생님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몇 번을 또 물어봅니다. 한 번은 3학년 선생님들끼리 라면을 끓여 먹기로 하고 그 남 선생님이 라면을 대표로 끓이기로 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단체 톡방에 제가 연구실의 냄비 사이즈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냄비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작으면 어떡할까요? 미리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기어이 그 밤에 냄비 사이즈를 확인해 왔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급하다고 빨리 체육실로 와달라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났나 해서 서둘러 갔는데 신혼여행 때 찍을 컨셉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체육 선생님과 그 포즈를 미리 연습하고 있으니 사진과 동일한지 체크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런 걸 연습하냐고 물었더니 아내를 실망시킬 수 없어서 미리 연습하고 확인하는 거라는 말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분은 인생에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분은 너무나 걱정이 많아요. 반 아이들이 사고가 날까봐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교실에만 있도록 하면서 선생님, 저는 저희 반을 폭력이 없는 무균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이 반 학생이 다른 반 학생과 갈등이 터지면서 학부모님의 민원이 들어오자 자신은 실패자라며 넋을 놓고 다닙니다. 정말 꼼꼼한 것 같지만 그 반은 학급 환경이 매우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얼마 남지 않은 학기 생활에 무시하고 싶지만 앞으로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고 또 결혼이라는 출발점에선 이 선생님 좀 도와드리고 싶네요. 저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조언해주면 좋을까요? 네, 굉장히 특이하시네요. 네, 굉장히 특이하시네요. 네, 사연을 보는 네. 내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두철미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데 주변 사람들도 힘든데 본인 자신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선생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이들은 선생님께 좀 영향을 받죠.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해지겠죠. 네네. 걱정하느라 행복할 시간도 없는 이 선생님께 어떤 마인드가 필요할까요? 강사님? 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티백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명언이네요. 진짜,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느라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때가 있죠. 사실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살면서 적당한 수준의 걱정은 공부나 일을 꼼꼼하게 함으로써 일의 능률을 높이는 등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걱정은 삶에서 떨쳐낼 수 없는 주요 요소인데요. 현대인들에게 근심은 삶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기도 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지만 걱정도 지나치면 병이 된다는 것. 그렇죠. 다리를 건널 때 뭐 다리가 무너지진 않을까? 또 우리가 뉴스를 볼 때면 전쟁이 나지는 않을까? 또 밤이면 도둑이 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두 번씩 해봤을 텐데요. 두 분은 어떠세요? 평소에 좀 걱정이 많으신 편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네. 걱정을 하다 보면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저는 네. 굉장히 많아요. 어. 근데 진짜 다리를 이제 운전하고 건너가잖아요. 핸들이 네. 잘못 틀어져서 빠지면 어떡하지? 네,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구나.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불행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원인이 될 법한 위험한 일을 피하려고 할 수도 있죠. 네. 즉 걱정은 위험 회피의 원동력이 되는 것인데요. 혹시 이러다가 안 좋은 일이 닥치면 어떠지? 혹은 또 실패하면 어쩌나라는 불길한 생각 때문에 안정할 수 없는 마음의 습관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매사에 어느 것 하나라도 똑바로 안 될까 늘 걱정하는 것이 습관이 돼버린 거죠. 이런 것을 실패하기 싫은 강박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꼭 병적인 증세만 강박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흔하게 가지고 있는 증상입니다. 직장에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기, 또 주변의 사람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대인관계에서 절대로 남을 실망시키지 않기, 또 신혼여행에서 실패 없는 사진 촬영 등 네. 이 모든 문제들을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실수 없이 대처하려면 틀림없이 하루에 24시간이라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존경스러울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실수하고 나면 다음번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하는데 좀 어떨 때는 실천되는 것 같다가도 또 의식 안 하면 다시 되풀이하게 되더라고요. 생활 속에서는 그렇지가 않은데 이렇게 업무상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확인하는 것 같아요. 약간 강박증인가요? 네. 완벽해 보이는 승희 씨에게도 네. 그런 편이 있었군요. 네.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면 너무나 피곤하겠죠. 그런데 실수는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입니다. 실수는 우리의 한계를 알려주며 다음번에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또 그 일을 다른 방식으로 더 뛰어나게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데요. 좌절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노래가 생각나네요. 네. 일단요, 사연의 주인공 선생님께 솔루션을 몇 가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조금씩 허용 범위를 넓혀가라 입니다. 네.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번에 그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변화하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죠. 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생각과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에 강연을 나가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발랄하고 또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한시도 가만히 안 있죠. 네. 이 모든 아이들을 조용시키고 나면 또 다른 모든 아이들이 떠들고 또 서로 발표하겠다고 떠들고 게임에 졌다고 속상하다고 떠들고 이겨서 기쁘다고 떠들고 네. 네. 세상 선생님들이 어찌나 존경스럽던지요. 존경스럽죠 정말. 네. 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안전하게 케어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허용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줘 보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쉬는 시간에 규칙을 지켜놓고 아이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처음에는 쉬는 시간 10분 동안만 아이들을 자유롭게 쉬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점심시간 1시간 이렇게 해서 5분에서 10분 또 10분에서 1시간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가는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아이들은 통제하려고만 하고 아이들에게 본인의 기준대로 맞추려고 할 때보다 아이들은 질서 속에서 자유롭게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선생님 또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학급 정리도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선생님의 기억이 평생 가더라고요. 교사의 태도나 또 행동,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아이들에게는 큰 영향을 줍니다. 네. 아이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균실의 교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또 교사와 올바른 상호관계가 형성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네.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걱정이 이 아이를 잘 키우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때로는 이 아이들이 자립심을 좀 키울 수 있도록 방치해 두기도 하는데 학창 시절 이 선생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좀 믿어주시고 아이들이 스스로 통제하는 법을 좀 길러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은 그 자신이 잡고 있는 일에 조금씩 풀어주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라면을 끓여서 먹을 때도 네. 네. 잘 끓이느냐 이제 못 네. 끓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못 끓여도 같이 네. 먹으면 맛있어요. 네. 네, 그래서 꼭 혼자 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동료 교사와 함께하면 좀 실수에 대한 부담도 적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금씩 허용 범위를 넓혀줘라고 했을 때 막연하시면요. 주변에 도움을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동학년 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귀를 기울이셔서 이런 건 괜찮아 라고 하시면 본인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허용 범위를 네. 넓혀주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 실패하라입니다. 실패하라. 네네. 네, 여기 사연 선생님은 유독 네. 실패 앞에 좀 예민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뭐 하고 싶지 않아 하죠. 혹시 두 분 얼마 전에 애자일 기법에 관한 강연 들으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네. 잘 네네. 기억나요. 작은 계획에서부터 실천하라 했던 걸 기억하시고 계시는데요. 고민하느라 시간을 헛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시도하고 빠르게 실패함으로써 성공에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즉 빨리 실패해야 빠르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실패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되도록 안전한 길만 걸으며 실패를 피하려고 하는데요. 실패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동기가 됩니다.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에 위치한 실패 박물관이 있어요. 정식 명칭은 New Product Works라고 하는데요. 네. 신제품 작업소가 실패 박물관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신제품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망해서 박은 거 아닐까요? 위대한 발명품 박물관도 아니고 좀 실패를 주제로 박물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 발상이 좀 놀랍네요. 네. 네. 박물관의 창립자인 로버트 맥머스는요, 1960년대 말부터 해마다 나오는 신제품을 취미로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1990년 New Products Works라는 이름의 시설을 만들어 자신의 수집품을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수집하는 신제품의 80% 이상이 망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제품을 진열해 놓는 것이 아닌 망해버린 신제품의 집합소가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그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제품을 수집해 갑니다. 결국 그는 7만 점 이상의 실패작을 수집할 수가 있었고 그 이야기에 주목한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은 기업 경영인들에게 실패작을 공부할 수 있는 명소로 인정받았다고 해요. 7만 점이면 엄청난 건데 그 1960년대 그 정도 규모였는데 현재까지 계속 모았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겠어요.
근데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그쵸. 신제품이었는데 그것이 다 실패작으로 됐는데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네, 두 분 펩시콜라 좋아하시죠? 네, 네. 콜라 좋아하죠. 네. 네. 1992년도에 펩시사 펩시 크리스탈이라는 콜라를 출시를 했는데요. 크리스탈이요? 네. 네. 되게 콜라라고 하면 검정색을 떠오르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펩시 크리스탈은 투명한 색이었던 거죠. 이 제품은 처음에는 그 신박함으로 주목을 끌다가 어색하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2015년 한정판이라는 이름으로 재출시를 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됐습니다.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실패를 발판 삼아 포기하지 않는 노력으로 결국 성공을 가져왔던 거죠. 실제로 전문가들의 시장 분석과 연구를 거쳐 나온 신제품의 80%가 망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역시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제품이 나오거나 기대했던 제품이 대중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실패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려는 대신에 빨리 잊어버리고 새 제품을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한 기업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실패가 반복됩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 애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기업인데요. 수많은 실패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했죠. 실패에 대해 조금 더 유연한 관점을 갖고 끊임없는 시도 뒤에 오는 실수와 실패를 즐길 때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은 빨리 실패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입니다. 네. 제가 강의를 할 때도 내가 완벽하게 보여주고자 할 때는 좀 있어 보이는 어려운 말을 사용하려고 하고 네. 또 밤새 준비한 원고를 외워서 하느라 교육생의 눈도 못 쳐다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자연스러운 말투와 경직된 행동을 보였죠. 저는 제가 강사로서 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에 갇혀 있는 동안에 교육생들의 눈도 못 마주치고 또 네. 유대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의식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었던 거죠. 네. 대부분 초보 강사들이 겪는 시행착오 중에 하나죠. 네. 네. 저는 좀 이해가 가요. 그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보상 심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강하죠. 네. 예, 저는 인정받으려고 했던 일은 아닌데 누군가 알아봐주고 하면 보람도 생기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어요. 네네. 네. 아이는 엄마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죠. 엄마에게 인정받아서 쓰담쓰담 받으면 기분이 좋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 목적은 공부가 아닌 어머니의 칭찬 또는 선생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자신의 목표나 꿈이 아닌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생각과 행동에는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진짜 내 모습을 드러내고 느긋하는 법을 배우면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자신의 부족한 틀을 깨고 나왔을 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 사람을 만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려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매뉴얼에서 찾으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의사소통에 관한 책이나 강의를 듣습니다. 성과가 낮은 조직이나 개인에는 바람직한 업무 매뉴얼을 제공해서 성과를 높이려고 하죠. 하지만 매뉴얼은 도구일 뿐 매뉴얼 자체에는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없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원하는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자소서는 서점엔 넘쳐나지만 실제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동기부여나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에이 나랑 안 맞네 하고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인생의 모든 일이 원리 원칙대로 되지는 않죠. 우리는 내일을 계획하고 추측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 얻어지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일이 있기에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동료 선생님과 아이들 그리고 배우자분과 함께 나눠보세요. 인생은 함께 가는 동반자가 있기 때문에 즐거운 여정입니다. 오늘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주변에 동학년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또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기준만을 고집하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또 오늘 강연을 들어보니까 선생님 좀 실패를 많이 경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그 경험이 선생님의 걸음이 돼서 많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강연 잘 들었고요. 유라 씨는 강연 들은 소감은요? 네, 저는 강사님의 좀 솔루션 그거 들으면서 우리 사연 속에 선생님뿐만 아니라 좀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뭐 첫 번째 뭐 허용 범위를 넓혀가라, 그리고 빨리 실패하라, 또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세 개 네. 말씀하셨는데 네. 특히 이제 세 번째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이 갔고 아우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연 들으면서 좀 저 자신한테도 좀 관대해지고 좀 이렇게 제 생활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변 선생님들이 고민을 다 들어주는 거 보니까요.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분들과 행복하게 마음을 나누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두 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네요. 네, 오늘 좋은 강연과 함께 해주신 유라 씨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